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행정론 제13장 해외의 공동체 자치 사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들어갈게요. 해외 사례는 스페인의 몬드라곤하고 콜롬비아의 작은 마을인 가비오타스라는 그 두 군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도 이제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일찍부터 들어오셔도 되고 졸업하고 들어오셔도 되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우리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출범시키는데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참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성공 지상주의에 살고 있는데 성공만 의미 있는 것일까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성공이라 하면 목적한 바를 이룰성, 그죠? 이룰 공, 힘쓸 공, 힘써 노력해서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반대 개념은 실패,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을 실패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성공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늘 성공 신화, 성공 부담감에 쌓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 매우 큽니다. 반면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인생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이 성공에 너무 매여서 살아온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나아가 의미 있는 도전을 칭찬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디슨 이야기도 알 겁니다. 그죠? 에디슨이 필라멘트 전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00번의 시도를 하면 999번 실패하고 마지막 성공한 것이거든요. 제 인생도 그렇고 되돌아보면 실제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로또는 1등을 하려면 800만 분의 1에 당첨이 되어야 합니다. 야구는 3할 타자면 굉장히 잘한다고 그러면 100번 기회가 되었을 때 30번 성공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제 인생의 성공 확률은 따져보면 한 10번 정도 시도해야 한 번 정도 성공하는 10%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확률은 굉장히 낮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낮은 것도 있지요. 그렇지만 한번 성공을 위해서 10번, 9번 시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므로 실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도 그렇고 새로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을 때 어떠한 태도를 할 것인가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성공에 대한 관점이 너무 지나치게 상대적이다 이거죠. 우리는 늘 주변 사람들 또는 평균과 비교해서 내가 잘났는가 못났는가를 생각합니다. 근데 잘난 사람은 전체 중에 10% 이상 10명 중에 1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회입니다. 특히 경쟁 사회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회 속에서 9명이 나는 실패한 자야 하고 슬퍼하는 것보다는 상대적 성공의 개념을 넘어서 절대적 성공의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 성공은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시간으로 따지면 제가 다른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나아졌으면 그것이 성공이죠.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나에 맞게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것이 성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success를 성공이라고 하는데 suck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가까이 라는 의미고 cess 하면 가다, seed의 의미를 가졌는데 목표에 가까이 가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설정한 목표에 가까이 가는 게 성공이고, 그런 의미에서 succeed 그러면 계승하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제 앞을 따라간다는 의미의 succeed란 말도 이제 succession으로 이야기하죠. 아무튼 그래서 성공만 의미 있는 것일까? 특히 상대적 성공만 의미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려면 절대적 성공의 개념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 생각해 봤어요? 어린아이들도 목표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한번 뒤집는 게 목표고, 기어다닐 때는 일어서는 게 목표고, 말을 못할 때는 말 한마디 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라는 말을 한마디 하려면 그 몸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으로 되뇌이는 것이 한 10,00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번 정도 시도해서 한번 성공으로 나오는 게 맘마, 엄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각자마다 스토리가 달라요. 그 스토리를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런 가운데 축하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갈 때 사회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건대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조금씩 어제보다 나아진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 절대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왜 실패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시도한 것들 보면 한 10% 성공했다고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데 그래도 그 10%는 굉장히 높은 확률에 들어갈 겁니다. 그것에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저 스스로 되돌아보니까 정답은 오답 노트였다. 그렇죠? 정답은 오답 노트에 있다는 것이죠. 성공 요인, 실패 요인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이 사회 속에서는 성공 요인을 찾아서 몰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패 요인을 잘 분석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성공이라는 게 저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성공한다 이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스스로 생각할 때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인생 돌아오면서 실패 요인을 잘 분석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0% 성공이라는 것은 다 신화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례를 우리가 행정학과니까 정책 사례, 행정 사례를 연구하는데 그 모든 사례에서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공 사례만 분석할 필요도 없고 실패 사례를 균형 있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행정은 PDSP, 제가 늘 우리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만은 행정은 Plan, Do, See, Feedback이다. PDCF다. 늘 인생은 계획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되돌아보고 그 되돌아봐서 잘한 점 못한 점을 다음 계획할 때 반영을 하고 행동할 때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행정이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루하루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배우는 게 행정입니다. 물론 시간을 잘 쓴다는 것은 일을 잘한다는 의미고, 그것이 일이 공부이면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또 사업이면 사업을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PDSF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여기 C하고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평가와 환류가 중요합니다. 평가하는 것은 마치 일기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바쁜 사람보다 행복합니다. 바쁜 사람은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미친 존재감으로 살죠. 그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일에 대해서 오늘을 반영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성공하려면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상대적인 성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70이 되었을 때, 저는 이제 52살 됐는데 80이 되었을 때 내 인생 나 스스로 생각할 때 잘 살았다, 이런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일수록 매일 아침에 기도하며 플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낮 동안 그 행동을 하고, 그리고 밤에는 C, 되돌아보는 거죠. 일기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절대적으로, 결과와 비교할 수 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나중에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나는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어, 이런 마음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결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결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나를 감옥에 넣은 것처럼 나는 성적이 이래서 안 돼. 우리 사회가 결과 지향주의죠. 성공 지향주의고 뭐든 성공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것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지만 진짜 인생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살고 스스로 아침에 자신을 돌아보고 밤에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여러분들은 저희 나이가 되었을 때, 또 더 나이 들어서 70, 80이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살펴보는 것들이 일종의 성공 사례이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이지만 그 안에 성공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 요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오답 노트 이야기했잖아요. 이 오답 노트를 잘 만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이 사례에서도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되돌아보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다 뼈저리게 틀렸던 문제, 틀렸던 상황, 결혼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생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 제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상처 또는 결핍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처를 받는 것, 좀 창피한 일을 겪는 것 결코 참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도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몬드라곤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한 2만 명이 사는 도시인데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답기만 하겠어요? 매일 지지고 볶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사회,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드라곤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따지면 여기가 스페인입니다. 마드리드가 스페인의 가운데에 있고요. 여러분 잘 아는 바르셀로나는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표시가 안 됐는데, 포르투갈은 이 왼쪽에 이렇게 뚝 튀어나온 리스본이 수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이 프랑스고 여기가 이탈리아고 그렇습니다. 여기를 몬드라곤, 아라사테라고 이렇게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경계로서 주를 바스크 지역이라고 하고, 주로 따지면 기프스코아라고 하는 요 주가 따로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몬드라곤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바스크라고 하는, 현지어로는 바스크래요.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이 저기로는 아라사테, 화면을 제가 새로 고친 걸 안 했는데 여기 아사라테가 아니고 아라사테, 요거 아라고 S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로는 몬드라곤, 몬트, 이거는 뭐예요? 마운트, 산이라는 뜻이고, 드래곤, 용이라는 뜻이죠. 용의 산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키프스코어 주의 주도고 인구는 2만 명, 1인당 GDP 3만 4천 유로. 우리가 이제 3만 불 시대에 들어왔다 그랬는데 우리보다 상당히 더 잘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분리되고 1956년, 5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형성하고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몬드라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 코퍼레이션 하잖아요.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매출액 약 16조 원 되고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한 8만 명 됩니다. 삼성전자가 1년 매출액이 250조 원 되고 직원이 10만 명 됩니다. 근데 여기는 16조 원, 2조 원이 안 돼. 요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니까 적은 매출액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매출액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자본주의 하에서 목표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협동조합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이윤도 추구하지만 일자리를 이제 8만 개 정도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바스크 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스페인 10대 기업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몬드라곤 협동조합, 몬드라곤 코퍼레이션이다. 이렇게 여기에 잡이 일자리 8만 개, 요거 소셜리 오리엔티드 액티비티에 이만큼의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몬드라곤 협동조합에 함께하고 있는 자회사들입니다. 에로스키 이런 것들은 소매점, CEO와 같은 것이고 파고로가 여기 가전, 지금은 좀 망했는데 망해도 이 그룹이 잘 살고 있습니다. 파고라는 데가 있고 교육도 있고 뒤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몬드라곤 조직은 전체 코퍼레이티브 컨그레스 전체 의회가 있고 전체 위원회 프레지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제너럴 카운슬이 있고 여기 4개의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펀더멘탈한 이 그룹이 가장 이 바닥에 있는 리서치 앤 교육 쪽에 대학도 따로 있습니다. 대학도 있고 저는 한남대학교 이런 역할을 하길 바라요. 그 다음에 리테일 그룹, 아까 CEO와 같이 지역 곳곳마다 소매점들이 있어요. 슈퍼와 같이 협동조합의 물건을 파는 협동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그룹이 있고 가장 센터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룹은 인더스트리얼 그룹입니다. 산업그룹이죠. 여기서 다양한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건축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설비도 있고, 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 협동조합 내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총회와 상임위원회, 평의회를 포함해서 289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협동조합은 110개가 큰 협동조합 연합이 있고 연합회가 있는 거죠. 그 연합회를 몬드라곤 코퍼레이티브 컨그레스라고 하는 거.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있고 그 밑에 110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그 밖에 다른 조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부분은 요 금융 파이낸셜 그룹이라고 했죠. 여기는 은행업, 사회보장, 보험업 등이 있고요. 여기는 노동, 인민금고, 이 노동자들 중심에 우리로 따지면 한남대학교 신협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되고 유통 부분이 있는데 유통 부분은 상품과 농수산물 유통하는 에로스키 아까 여기 봤잖아요. 이게 에로스키예요. CU와 같은 거죠. 요걸 통해서 우리나라 생협과 유사하게 지역마다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유통 시장이죠. 사고 파는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 부분, 요 밑에 있는 지식 부분은 대학교 1개와 기술연구소 12개, 직업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몬드라곤, 대학교, 이켈란, 이데코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큰 가운데 센터 영역에 있는 산업 부문은 5개의 분야, 182개사가 매출액 5,547만 유로를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가장 큰 일자리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몬드라곤 지금 1950년대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은 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 동네에서 스페인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분리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살펴보면 1941년 이분 사진 나오죠. 이분이 호세 마리아라는 신부님이세요. 이 바스크 지역에 이분이 왔어요. 왔는데 젊은이들이 다 놀고 있는 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5명의 젊은 창업자들, 그 사람들의 5명의 이니셜을 뽑아가지고 울골, ULGOR이라고 파고르 가전을 설립합니다. 물론 우리로 따지면 한남대학교의 공대에 다니는 젊은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대 가치로 cooperation, participation, 협동과 참여와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와 innovation, 혁신이라는. 그래서 이 젊은 41년의 젊은 사제인 호세 마리아 아리즈메 디 아리에타 이렇게죠. 아리스멘디 에리에타. 그러니까 호세 마리아라는 이분이 이 마을의 작은 도시에 도착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Cooperation. 협동은 powerful lever that multiples our strength. 우리의 힘을 multiple 증가시키는 multiple 2배, 3배로 증가시키는 레버,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cooperation이다. 그러니까 경쟁과 피투지기에 따오는 이런 갈등의 모델이 아니고 자본주의 경제 모델이 아니고 협동 모델이 우리의 힘을 2배, 3배로 증가시켜 줄 수 있는 파워풀한 레버, 지렛대다 이런 말을 하고 우리 여기 울고르라고 하는 젊은 창업자들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 가전 쪽이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발명왕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발명왕처럼 그 지역에 생활에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만들어서 팔면서 저 울고르가 커져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파고르라고 이름 바꾸는데 그래서 바스크 지역의 경제적 생활의 필요를 채우는 협동조합을 통해 좀 더 큰 조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가전산업으로 시작해서 유통, 금융, 교육 등 중심으로 그룹이 커져갑니다. 그리고 이 그룹이 커져가면서 1992년에는 몬드라고 그룹으로 협동조합 연합회로 출범합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가보면 매출액은 이만큼 이게 밀리언 유로예요. 그리고 일자리는 8만 개, 투자는 100만 유로, 에비타는 에비타가 뭐냐면 영업이익을 말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회계 쪽을 안 배웠기 때문에 하여튼 영업이익을 이렇게 손해나는 조직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협동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그러한 조직이다. 이 몬드라곤의 성공 요인, 실패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이 지역에 이렇게 성공적인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초기의 성공 배경은 호세 마리아 신부의 리더십과 추진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수 시장이라는 게 1950년대는 조그만 공대생의 기술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필요한 것들 저기서 다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도덕률 그리고 협동조합 조직의 기초가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꿈꾸던 세상은 뭐냐? 부유한 개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또 당첨돼 가지고 부유하게 되는 연예인처럼 완전 한번 떠가지고 몇십억을 버는 BTS처럼 그러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부유한 삶이 아니고 괜찮은 삶, 서로 이 정도 살면 괜찮아 할 수 있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가난한 사회가 아니에요. 하향 평준화가 아니에요. 상향 평준화라고 볼 수 있어요. 풍요로운 사회를 함께 만드는 것, 자발적으로 함께 만드는 것을 보고 나오죠. 높은 수준의 도덕률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것이죠. 이 밖에 내생 변수 또 하나는 도덕률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쌓여진 내부 규칙들을 잘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안에 프리라이더 진짜 치고 빠지는 놈들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팀 과제할 때도 조금이라고 점수는 똑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내부 규칙들을 정관에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노동, 연대, 커뮤니티, 절제 등 협동조합의 기초정신을 잘 구현해 가면서 그렇게 성장해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2016년에 나온 몬드라곤은 어떻게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는가? 2마리가 뭐예요? 2마리가 경제 성장도 되면서 함께 잘 사는 사회죠. 이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경제 성장이 되면 부자는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자는 또 가난에 떨어지는, 이게 자본주의인데,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함께 빈부격차가 없는 가운데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 2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았는가 보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 요인을 분석한 이 책에 보면은 8대 영역의 32가지 성공 요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과 응집력, 호세 마리아 신부의 리더십, 창업자들에게 심어진 영향력, 1세대들이 정말 모범을 통해서 보였고, 현직 경영자들에 대한 동기부여,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협동조합의 원칙을 잘 지켰다는 것이고, 제가 협동조합의 원칙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고용 증대예요. 우리는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공짜로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일거리, 일자리를 만드는 협동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이 나면 그것을 재투자하고, 그리고 교육 및 협동조합 진흥기금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개발과 참여. 참여. 그러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경영자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일종의 종업원 지주제라고 하는데 모두가 주인이면서 노동자인 거죠. 그래서 경영성과와 이익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조직에 대한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합의를 따라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학습, 혁신 및 개선.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기술연구소를 만들고 내부의 인터프레니어십이라고 해가지고 엔터프레니어십 뭐예요? 내부 기업가 정신이 늘 혁신을 지향하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대 개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180개, 290개 정도의 그 세부 조직이 있는데 그 세부 조직이 서로 연대, 살리데이션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코퍼레이션을 구축하고 고용 쪽에서 아까 한 회사가 망하면 그 회사에 망한 사람들을 다른 회사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잘 살기 위한 그런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 함께 잘 산다고 해서 공산주의처럼 N방에서 나눠 갖는 구조냐? 그게 아니에요. 성과를 지향해가지고 사업 성공을 지향하고 수익성도 원칙으로 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에비타,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급여에 있어서는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이 성과를 나타내려면 고객 중심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노는 게 아니고 정말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속적으로 제품을 개선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프로세스 안에도 기업 경영 모델을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가운데 이 급여 같은 거는 균형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위기 상황이 몇 번이나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대응하는 법을 배우고 늘 그 안에 혁신이 일어나도록 다이내믹, 역동성을 유지하는 이런 성공 요인을 가지고 몬드라곤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성공만 있느냐? 실패 요인도 있는데 실패 요인과 다음 과비오타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 몬드라곤의 성공 요인만 32가지 분석하고 있는 성공 요인만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끊고요. 곧바로 두 번째 동영상 또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